안녕하세요. 미뮤엔토의 김재나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팟캐스트로 찾아뵙게 됐는데요. 오랜만이죠. 네. 요즘 제가 너무 바빠서 아직은 정기적으로 방송을 올리기가 쉽지 않아요.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대학교 강의도 나가고 논문도 쓰고 있고 또 개인 사업도 병행하고 있거든요. 아, 그리고 또 책도 쓰고 있습니다. 손 벌려 놓은 게 정말 많죠. 요즘 그 미뮤엔토 유튜브 영상도 편집할 시간이 없어서 당분간은 못 올리고 있는데, 그래도 팟캐스트라도 좀 꾸준히 올려보자 하는 마음으로 오늘 마이크를 켰습니다. 네, 오늘은 정말 흥미로운 소식을 하나 들고 왔습니다. 바로 하이브가 라틴 아메리카 시장을 겨냥해 만든 라틴 보이그룹 산토스 브라보스의 데뷔 소식입니다. 분명 라틴 음악인데 케이팝 시스템을 접목시켜서 체계적인 트레이닝을 거쳐 데뷔했다고 해요. 음악을 들어보면 어딘가 케이팝스럽다는 느낌이 확실히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 하이브의 라틴 보이그룹 산토스 브라보스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산토스 브라보스는 하이브 라틴 아메리카가 만든 5인조 보이그룹이에요. 지난 8월 리얼리티 오디션 프로그램을 통해 선발된 멤버들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오디션에는 멕시코, 콜롬비아, 브라질,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이런 다양한 국적의 지원자들이 참여했습니다. 총 16명의 프로필과 티저 영상이 공개되면서 하이브가 라틴 보이 그룹을 만든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화제가 됐었죠. 일반적인 케이팝 오디션 프로그램처럼 꿈을 향한 여정을 보여주는 구조, 이제는 일종의 공식처럼 느껴질 정도예요. 산토스 브라보스는 하이브의 트레이닝 시스템을 라틴 아메리카에 처음 도입한 대형 프로젝트를 통해서 데뷔를 했습니다. 방시혁 의장이 설계한 철저한 트레이닝, 스토리텔링 세계관, 그리고 팬 커뮤니티 참여를 결합해서 새로운 문화적 정체성을 지닌 글로벌 아티스트를 양성했다고 해요. 이게 사실은 바로 케이팝의 핵심 시스템이잖아요. 트레이닝 시스템, 서사, 팬 커뮤니티 이런 것들. 즉 산토스 브라보스는 케이팝 시스템과 라틴 음악이 결합된 하이브리드 글로벌 그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종 선발된 멤버는 드류, 알레한드로, 가비, 카우에, 케네스. 국적도 다양합니다. 미국, 페루, 푸에르토리코계 미국인, 브라질, 멕시코. 한국인은 없어요. 하지만 음악을 들어보면요, 뭔가 케이팝의 색깔이 좀 느껴집니다. 데뷔곡 타이틀은 0%, 0%인데 프로듀서는 조니 골드스타인이고요. 블랙 아이드 피스, 브리트니 스피어스, 마돈나 이런 세계적인 팝스타들과 협업해온 메이저 프로듀서입니다. 곡을 들어보면 문바톤 비트가 쭉 이렇게 깔려져 있는 정말 좀 일반적인 라틴 음악 같이 느껴지다가도요. 케이팝 특유의 전개가 좀 얹혀 있습니다. 자, 2절쯤 넘어가면요. 랩 파트도 있어요. 이 랩이 무조건적인 빼곡한 랩은 아니지만 약간 싱잉 랩 정도 되는 느낌이랄까요? 나름의 랩 파트도 있고요. 후렴에서는 멜로디 중심의 보컬이 이어집니다. 아직 공식 뮤직비디오가 나오기 전이라서 공식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 보시면 데뷔 비주얼라이저 영상이 있어요. 데뷔 비주얼라이저 영상을 보다 보면 초반에는 립싱크 중심으로 개인 멤버들 화면들이 좀 많이 잡히다가 후반부에 가면 곡이 거의 끝날 때쯤이 되어서야 안무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 구성이 정말 케이팝스러워요. 하이브가 케이팝의 세계화, 현지화를 제대로 보여주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이게 케이팝이라고 하면 또 이제 마케팅 과정에서, 프로모션 과정에서 포인트 안무가 좀 있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뭐 릴스, 챌린지 뭐 이런 것들도 커버 댄스 컨텐츠들이 재확산이 되기 때문에 이런 안무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산토스 브라보스의 이 데뷔 비주얼라이저 영상을 쭉 보다가 계속해서 안무 영상이 안 나오길래, 정말 노래만 부르다가 영상이 끝나나? 이게 공식 뮤직비디오가 아니라서 그런가 하고 이렇게 쭉 보다가 끝부분이 돼서야 안무 장면이 나오는데, 그럼 그렇지. 키포인트 안무 한번 좀 나와줘야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작년에도 하이브가 제작한 다국적 걸그룹 캐츠아이가 데뷔를 했었죠. 유니버설 뮤직 산하 레이블인 개펜 레코드와 합작해서 만든 글로벌 걸그룹이에요.
캐츠아이도 역시나 오디션 프로그램을 통해서 데뷔를 했는데 드림 아카데미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데뷔 전부터 팬덤을 구축하고 인지도를 높이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산토스 브라보스도 역시 같은 방식을 따르고 있죠. 제가 지금 이 방송을 녹화하고 있는 날짜가 10월 22일입니다. 산토스 브라보스가 데뷔곡 0%를 멕시코시티 콘서트에서 최초로 공개하는 날이라고 해요. 한국 시간으로 낮 12시에 공개를 한다고 했고, 지금 제가 이걸 녹음하고 있는 시간은 밤 11시 반 정도 지금 돼가지고, 공연 영상이 올라오지 않았을까 하고 찾아봤는데, 아직은 못 찾겠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공식 무대 영상이나 뮤직비디오는 저도 아직 보지는 못했지만, 이 데뷔 비주얼라이저 영상을 봤잖아요. 보다 보니까 왠지 라틴 음악계의 새로운 터닝포인트가 되는 보이그룹이 될 것 같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하이브, 정말 대단하죠. 이미 하이브 라틴 아메리카는 산토스 브라보스 외에도 미국의 NBC 유니버설, 한국의 MBC 말고요. 미국의 NBC 유니버설 산하의 스페인어 방송사 텔레문도와 함께 협업해서 또 다른 오디션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다고 합니다. 파세 알라 파마라는 프로그램을 진행 중인데 이미 스페인어 방송 시청률 1위를 기록할 정도로 반응이 뜨겁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하이브가 정말 K-팝 시스템의 현지화에 얼마나 진심인지 느껴지죠. 산토스 브라보스의 데뷔 비주얼라이저 영상의 댓글만 봐도요, 이미 한국어 댓글이 꽤 많아요. 노래가 너무 좋다, 생각보다 멤버들이 매력이 있다, 스페인어로 이런 풍의 곡을 들을 줄 몰랐다, 너무 좋다, 이런 긍정적인 반응들이 많았습니다. 올해 2월에는요, SM이랑 카카오 엔터테인먼트가 합작한 영국 보이그룹 디어 앨리스가 데뷔했어요. 이들도 K-팝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지만 전원 영국인 멤버, 영어 가사, 영국 배경의 뮤직비디오 등 외형적으로는 완전히 현지화된 그룹이에요. 그런데도 오디션 프로그램, 트레이닝 과정, 단체 안무 구성 이런 부분들이 K-팝식 구조가 그대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지금 JYP 엔터테인먼트도 마찬가지예요. 중국 시장을 겨냥해서 냈던 보이스토리, 또 최근에는 펌프소년이 이제 또 나왔죠. 지금 중국인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펌프소년이 중국에서 엄청나게 인기가 많다고 해요. 그리고 일본 시장을 겨냥해서 냈던 니쥬, 약간 트와이스의 일본인 버전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미국 시장을 겨냥해서 냈던 걸그룹 VCHA, 이제 비처라고 원래는 냈었는데, 올해 8월부터는요, 걸셋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개편을 해서 새롭게 데뷔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아마 캐츠아이랑 좀 유사한 행보를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결과적으로 JYP, SM, 하이브 모두 해외 시장 현지화 K-팝 그룹을 전략적으로 내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흥미로워요. 그리고 이 타겟 시장을 바라보면요, 더 이상 일본이나 중국, 아시안 시장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영국, 라틴, 미국 이런 서구권 음악 문화에다가 K-팝 시스템을 접목하는 시대가 된 거예요. 너무 재밌죠? 저만 재밌나요? 하이브는 BTS라는 절대적인 자산이 있지만 그 이후 세대의 그룹들은 아직 BTS급의 성과를 내지는 못했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BTS가 한국의 보이밴드가 도달할 수 있는 한계치를 보여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대형 기획사들은 새로운 방향을 찾고 있는 거예요. 어차피 BTS랑 비슷한 그룹을 내봤자 BTS를 뛰어넘을 만한 성과를 내기는 미지수거든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포맷의 케이팝을 이제 물색해야 되는 단계에 이르는 건데, 그게 바로 현지화된 케이팝이 아닐까. 혹은 케이팝 안에서도 이전에는 시도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형태, 예를 들어서 올데이 프로젝트처럼 혼성그룹 체제로 해가지고 케이팝을 낸다라던가, 아직은 글로벌 케이팝 팬들이 아직은 경험해보지 못한 종류의 어떤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해야 그나마 또 이제 미국 시장을 뚫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자면 최근에 K-팝 데몬 헌터스의 OST 골든이 또 엄청 핫했잖아요. 8주 연속 1위를 한 것도 어떻게 보면은 같은 맥락으로 보여져요. 이전에는 보여주지 못했던 K-팝의 새로운 면모였습니다.
K-팝과 애니메이션의 결합, 그리고 스토리텔링, 서사가 함께하는 어떠한 감정의 힘이랄까요? 이런 게 글로벌 청중한테 먹혔던 거죠. 그리고 이 노래를 부른 작곡가 이재의 서사도 딱 맞아 떨어졌죠. 혹시나 이제 혹시나 작곡가 이재가 누군지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려보자면, 이재는 한국계 미국인이고요. 과거 SM 엔터테인먼트 연습생 생활을 했었었는데 K-팝 그룹으로 데뷔하지는 않았고, 향후 이제 작곡가의 길을 걷게 되면서 미국에서 이제 생활을 하면서 음악 활동을 쭉 이어나가다가, 이재님이 지금 30대로 알고 있거든요. 30대가 되고 나서 꾸준하게 음악 활동을 한 결과 골든이라는 작품을 또 만나서, 캐대헌을 만나서 이제 막 전 세계적으로 스포트라이트를 받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그녀만의 어떠한 성장기, 성공 과정 이런 것들이 마치 K-팝 데모넌터스에 나왔던 루미의 스토리와도 좀 유사성이 있다라고 해서 팬들이 조금 더 이런 스토리텔링과 서사에 더 이입하다 보니까 골든이라는 노래를 들었을 때도 그런 스토리가 무의식적으로 생각이 나면서, 혹은 K-팝 데모넌터스의 영화를 보면서 본인이 느꼈던 어떠한 감정들, 이런 것들이 올라오면서 결과적으로는 골든도 빌보드 시장에서 1위를 할 수 있었던 그런 성공적 요인이 되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 그냥 케이팝이라고 하면 사실 보이그룹 또는 걸그룹, 뭐 예를 들어서 BTS 혹은 블랙핑크, 우리가 BTS나 블랙핑크를 통해서 봐온 어떠한 뭐 세계관, 메시지, 단체 퍼포먼스 이런 것들은요, 이제 글로벌 케이팝 팬들은 이미 이제 익숙하게 다가오는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해요. 그래서 이제 차기에 등장하게 될 케이팝 그룹들이 어떤 새로운 거를 또 보여줄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본다면, 사실 현지화된 케이팝만큼 새로울 게 없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 JYP, SM, 하이브 전부 다 케이팝 시스템을 현지화해서 현지화된 그룹을 내려고 좀 주력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좀 해석이 됩니다. 네, 이야기가 좀 멀리 갔는데 다시 산토스 브라보스로 돌아올게요. 자, 산토스 브라보스의 유튜브 채널만 봐도요, 하이브가 가진 지적 재산의 파워가 엄청나게 느껴집니다. 일단 산토스 브라보스의 영상이 하이브 공식 채널에 올라오는 것만으로도 팬덤 형성에는 엄청난 효과가 있습니다. 자, BTS를 만든 회사가 라틴 보이그룹을 만든다? 이 자체만으로도 호기심을 자극하죠. 자, 이미 수백만 구독자가 있는 채널이니까 자연스럽게 노출 효과가 따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제가 산토스 브라보스 공식 채널에 들어가 봤는데 르세라핌 멤버들이 춤을 가르쳐주는 영상도 있었고요. 또 산토스 브라보스 멤버들이 엔하이픈 노래를 커버하는 무대 영상, 그리고 그걸 또 보는 실제 엔하이픈 멤버들이 그 영상을 보면서 리액션하는 영상,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채워져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하이브가 가지고 있는 IP들이 계속해서 활용이 되다 보니까 홍보에 엄청난 효과를 가져다주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뭐 케이팝이 가지고 있는 자산, 뭐 오디션, 트레이닝 과정 이런 것들까지도 같이 맞물려서 겉보기에는 라틴 음악의 어떠한 라틴스러운 부분들이 많이 보여지지만 내부적으로 조금 더 살펴봤을 때는 케이팝의 요소들이 많이 얹혀져 있다라는 것들이 좀 느껴지는 맥락입니다. 캐츠아이도 마찬가지로 한국에서도 인지도가 있는데 이미 미국 시장에서도 활발하게 활동을 이어가고 있죠.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보자면 K-팝을 더 이상 한국 안에서만 돌고 도는 문화로만 볼 수는 없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앞으로 산토스 브라보스가 어떤 행보를 보일지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여러분들은 라틴 음악 하면 떠오르는 노래가 어떤 게 있으신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데스파시토가 이제 2017년에 나온 노래인데 그 당시에 16주 연속 1위를 했거든요. 이렇게 빌보드 차트에서 비영어권 노래가 이렇게 오래 1위를 유지한 건 엄청난 일이죠. 만약 혹시라도 언젠가 산토스 브라보스의 노래가 빌보드 1위를 하는 날이 온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우리가 그걸 보면서 K-팝의 성공으로 받아들일까요? 아니면 뭐 K-팝 시스템이 도입됐다고 하지만 저건 그냥 라틴 그룹이지, 뭐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할까요? 한번 여러분도 상상을 해보시면 좀 재밌지 않나요?
하이브에서 만들었으니까 뭔가 한국적인 부분도 존재하는 것 같은데 노래는 라틴 음악풍이고 근데 퍼포먼스나 뮤직비디오는 뭔가 케이팝스러운데 하면서 참 이 문화적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죠. 저는 이런 부분들이 참 재밌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저는 원래도 이런 케이팝의 진화, 현지화 전략에 관심이 많아서 지금 제가 쓰고 있는 논문 연구도 이런 주제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얘기를 계속 하다 보니까 너무 공부 모드로 돌입을 한 것 같은데 그래도 혹시나 저처럼 이렇게 엔터테인먼트 업계나 케이팝 산업 동향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이런 얘기들이 좀 재밌게 다가오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좀 저한테 좀 저랑 공감이 되는 부분들이 있는 분도 계시겠죠? 네. 라틴 음악이 특히 여름에 어울리는 장르잖아요. 뭔가 흥이 돋궈지는 그런 장르, 뭐 댄스를 부르는 노래랄까요? 그리고 여름에는 워낙 페스티벌도 많다 보니까 라틴 음악이 흥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되는데, 그래서 좀 개인적으로는 산토스 브라보스가 여름에 데뷔했으면 좀 더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겨울이 다가오고 있다 보니까 좀 활동 범위가 여름만큼은 아니지 않나라는 그런 좀 아쉬움이 있는데 그래도 내년 여름이 되면은 산토스 브라보스만의 히트곡이 좀 하나쯤은 터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영국 시장에는 디어 앨리스, 라틴에는 산토스 브라보스가 나왔으니 다음 현지화 그룹은 또 어떤 나라를 타겟팅해서 등장할지가 너무 궁금합니다. 자, 오늘 콘서트에서 데뷔곡을 선보인다고 해서 유튜브를 찾아봤는데 아직 공연 영상은 안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공식 뮤직비디오도 안 나왔는데 곧 공개가 되겠죠. 여러분들도 한번 공개되면 꼭 찾아서 들어보세요. 그리고 지금 데뷔 비주얼라이저 영상은 이미 올라와져 있으니까 시간 나실 때 한번 보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뭔가 보다 보면 케이팝이 세계로 뻗어나가는 또 다른 또 새로운 어떠한 케이스이다 보니까 좀 재밌게 다가오더라고요. 네, 오늘은 이렇게 하이브의 새로운 라틴 보이 그룹 산토스 브라보스에 대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너무 제 생각만 주저리 늘어놓은 것 같기는 한데, 제가 매주 화요일, 목요일에 고려대학교에서 한국대중음악과 매체라는 교양 수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일도 제가 수업이 있는데, 내일 수업에서도 이거랑 똑같은 얘기를 학생들에게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해요. 저는 이렇게 음악에 담긴 비하인드 스토리나 엔터테인먼트 업계 이야기를 하는 게 너무 재밌어요. 최근에 전참시 프로그램을 보다가 지리 강사, 지리 가르치시는 그 이도님을 봤는데 잠실이 원래 강북이었었다라는 썰을 푸는 장면을 봤어요. 그래서 어떤 사연을 가지고 잠실이 강남으로 이렇게 내려오게 됐는지를 막 설명해 주시는 장면을 봤는데 뭐 재밌는 얘기긴 했어요. 저도 너무 재밌게 듣기는 했는데 이 얘기를 설명하시는 이도님의 모습이 너무 막 즐겁고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와, 이도님은 정말 지리를 사랑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저한테는 케이팝에 관한 이야기가 딱 그런 존재입니다. 네, 저는 이런 음악 관련된 얘기하는 게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어쩌면 지금도 제가 그런 이유 때문에 이렇게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팟캐스트를 만들어서 이런 방송을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 이제 다음 주면 할로윈이에요. 벌써 막 거리마다 뭐 어떤 가게에 들어설 때마다 할로윈 장식들이 점점 보이기 시작하는데 일각에서는 할로윈이 이제 미국 문화인데 왜 우리가 챙기냐라는 이런 비판적인 시각도 있지만 저는 할로윈을 꼭 챙기자라는 느낌보다는 다른 나라의 문화를 함께 즐기는 걸 좀 긍정적으로 보는 편이긴 해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오늘 이야기한 케이팝의 현지화도 어떠한 문화적 교류의 연장선상이잖아요. 국가의 경계를 넘어서 전 세계가 함께 즐기는 문화. 이게 바로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케이팝의 문화적 현상 아닐까요? 그래서 할로윈도 무조건 너무 과하게 집착할 필요는 없지만 전 세계의 문화를 함께 공유한다라는 맥락에서는 저는 좀 엔터테이닝한 요소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제가 이제 바쁜 일정으로 인해서 아직은 정기적으로 방송을 할 여건이 안 되기는 하지만 최대한 자주 찾아오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 방송에서도 K-팝과 대중음악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관련한 이야기로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방송에서 만나요. We are the archive of Korean music, drama, and entertainment. We don't just follow, we remember it. Whispers in the hallway,